재수까지 했지만 지원한 학교를 전부 떨어져 시리에 빠져있는 여주인공 박은하. 은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인생이란 뭘까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이 은하의 노력을 알아준 것일까요? 기적처럼 대학에 추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에게도 떳떳한 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은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은하에게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은하를 옥상에서 밀어버리게 되고 은하는 높은 빌딩 옥상에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죠. 그때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 언젠가 점집에 들렀을 때 은하에게 명이 짧다고 말했던 무당. 짧은 주마등은 끝이 나고 은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알았으나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은하는 놀랍게도 레리아나 맥밀런이라는 소설 속 인물로 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은하도 전에 읽은 적이 있는 소설이었죠. 옥상에서 누가 등을 밀었으며 어째서 소설 속으로 전생하게 된 것인지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하가 전생한 레리아나 맥밀런은 석유 사업으로 성공해 남자기를 받아낸 벼락출세 귀족 집안의 딸이었는데요. 그래도 귀족 집안인 만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그림에 그린 것만 같은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리아나는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 소설의 이야기의 흐름에는 자신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리아나는 이 소설의 엑스트라로 여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레리아나가 작중 초반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주인공이 친구인 레리아나의 죽음을 계기로 외국에서 돌아온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두 번이나 죽을 순 없습니다. 레리아나의 사인은 비소 중독, 약혼자가 매일 밤 타는 차에 섞여있던 독약 때문인데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혼자와 멀어지기만 한다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야, 레리아나. フレンチブルックス私の婚約者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모든 일의 원흉인 약혼자 브룩스가 레리아나를 찾아옵니다. 소설 속의 브룩스는 레리아나를 독살하고 딸을 잃어 상심에 빠진 레리아나의 부모님을 구슬려 사업을 빼앗으려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소설 속의 여주인공이 나타나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레리아나가 죽어있는 상황이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혼을 파기해야 합니다. 우선 상황 파악에 들어가는レリアナ. 婚約は両家の合意ブルックス家は由緒ある名門貴族こちらから一方的に破棄することはできない 약혼이 양가의 뜻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 불가능한 상황. 그렇다고 브룩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약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리아나는 바로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レリアナ？私たち別れましょうあのカラスを見てごらん。 어랍쇼?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새끼 갑자기 까마귀를 보라고 하는데요. 레리아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あなたと別れたいのですがなんて滑稽なカラスだ。私の話を聞いていらっおしゃいまや、あれはタカじゃないか。なんと珍しい。 와 이거 상대를 너무 얕잡아봤던 것일까요? 거의 뭐 얼굴에 총알도 못 들을 철판을 깔고 새에 대해 이야기하는 브룩스. 미친 척하고 못 들은 척 스킬을 사용해버립니다. 레리아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게 되죠. 이대로는 안됩니다. 좀 더 제대로 된 작전을 짜야겠어요. 레리아나는 서재에 들어가 남친하고 순조롭게 헤어지는 방법 50가지를 꺼내오는데요. 도대체 서재에 저런 책이 왜 있는지는 묻지 말도록 하죠. 아무튼 레리아나는 이 책의 도움으로 브룩스와 순조롭게 헤어지기 작전을 실행합니다. あらごめんなさい手が滑ってしまって 너무나 맛있는 와인을 그대로 브룩스에게 프레젠트해버리는 우리의 레리아나. 저기 근데 남친하고 순조롭게 헤어지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헤어질 것 같긴 한데 레리아나도 만만치 않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소중한 옷을 더럽히고 말았네요 를 시전하며 역대급 뻔뻔함을 보여주지만 브룩스 또한 질 수 없다. 바로 그냥 손수건으로 와인을 닦으며 괜찮아를 시전해버립니다. 레리아나는 바로 이어서 다음 작전을 실행하는데요. 옆에 있던 고풍스러운 피아노를 보더니 브룩스에게 연주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喜んで君のお望みとあらば。ごめんなさいちょっと失礼 피아노 연주해달라고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기 스킬. 진짜 개쌍 마이웨이들의 처절한 사투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브룩스는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화조차도 내지 않았죠. 레리아나는 잠들기 전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마음을 접게 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음날 오늘은 레리아나가 브룩스를 초청했습니다. 브룩스에게 수렵을 하자면서 숲속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브룩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자였다면 군대에 다녀와 총을 쏠 줄 알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총을 처음 만져봅니다. 레리아나는 어떨까요? 레리아나는 전생을 하고 철이 들었을 무렵 아버지의 취미인 수렵을 보고 자랐습니다. 비록 총을 쏴본 적은 없지만 서당계 23년이면 이미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던가요? 바로 그냥 자세를 잡고 브룩스를 조준해버리는 레리아나. よく狙いを。あら失礼船
られなもので 바로 그냥 브룩스의 귀때기 옆에다가 총알 한 발에 프레젠도 해줍니다. 브룩스는 분명 레리아나가 총을 처음 쏴본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로 따라가지 못하죠.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지만 지금은 머리에 구멍이 날 뻔한 상황. 이거는 진짜 화 안 내고는 못 빼기는. 네, 브룩스는 이래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와인을 부어버리고 말없이 집에 가버리고 총알까지 박아버렸는데 브룩스의 의지는 굳건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브룩스가 레리아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만날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브룩스를 보고 올 게 왔다고 생각하는 레리아나. 브룩스는 갑자기 레리아나의 팔을 붙잡더니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략 결혼이라고는 하나 우리에겐 더 깊은 애정이 있을 줄 알았다는 브룩스.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건 자기뿐이었냐면서 감정에 호소해보지만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는 레리아나에겐 씨알도 안 먹혔죠. 레리아나는 그건 착각이 맞다면서 손을 놓고 끄지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브룩스는 むしろ君のような成金貴族の娘を妻に迎えてやることを感謝してほしいくらいだ 급발진 장인 브룩스는 조지는 태세 변환을 보여주며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레리아나 집안이 원하는 게 브룩스가의 자기이기 뻔하지 않냐면서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결혼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며 속내를 다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거 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확실한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이날 밤에는 왕국에서 큰 파티가 있었습니다. 레리아나는 여기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요. 노아 벌스테어 윈나이트, 이 나라의 현 국왕의 남동생이자 왕위 계승자,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를 꼬드긴다면 어떨까. 참고로 레리아나가 전생한 소설 속 이 왕국은 왕권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귀족과 신귀족의 권력 다툼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구귀족은 신귀족 탄압을 위해 각종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지만 옥새가 사라져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죠. 이 구귀족에 떠오르는 젊은 선봉장이 바로 노아 벌스테어 윈나이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으니 사실 사라졌다는 옥새는 노아가 가지고 있으며 노아는 스파이로서 구귀족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들 노아가 상냥한 공작인 줄 알지만 사실은 뒤에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스파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레리아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 이건 큰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레리아나는 바로 그냥 노아의 뒤를 쫓아 정원까지 따라가게 되는데요. ジョン・デン・マクミラン男爵の娘レリアナ・マクミランにございます。これはマクミラン姫君ノア・ボルスティア・ウィンナイトです。 일단 자기소개를 야무지게 조진 레리아나짱. 그런데 소문으로 듣긴 했는데 노아 이 자식 이거 개쌉존잘입니다. 레리아나는 자기도 모르게 순간 눈길을 빼앗겨버렸는데요. 이 남자의 달콤한 면상에 속아 넘어가선 안됩니다. 레리아나는 정중하게 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옥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러자 이 이중인격자는 흥미로운 듯 웃기 시작하는데요. その取引とやら詳しく聞かせてもらおうか。 바로 레리아나의 작전에 걸려든 노아. 이거라면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릴 리가 없겠죠? 바로 이 타이밍에 미친척 장인, 얼굴로 철판 요리 쌉 가능인 약혼자 브룩스 등장. 도대체 얼마나 방해를 해야 속이 후련한 것일까요? 레리아나는 갑작스러운 브룩스의 난입에 당황하지만 생각해보니 오히려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절호의 찬스. 私はウィンナイト公爵様と心が通じ合っているのです。 바로 그냥 노아에게 기대어 우결을 찍어버리는 레리아나. 브룩스는 얼굴 철판 요리 임시 휴업을 때린 만큼 이게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벙찌게 되지만 노아는 옥새라는 한 단어로 인해 이 흐름에 올라타 레리아나의 말을 맞춰주게 되죠. 바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레리아나의 어깨를 감싸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노아의 그 특유의 분위기에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일단 그 잘생겼잖아. 말이 뭐해. 아 주체. 그때 마침 타이밍 좋게 레리아나의 하인이 마중을 나오게 되고 브룩스는 한마디도 못한 채 멀어져가는 레리아나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상대는 왕위 계승자. 브룩스가 비빌만한 곳은 아니었죠. 시간은 조금 더 흘러 다음날 바로 그냥 노아의 거래를 단판짓기 위해 노아의 저택으로 찾아간 레리아나. 소설로 인해 현 나라의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까지 알고 있는 레리아나의 정보력은 노아에게도 큰 힘이 되게 분명했죠. 레리아나는 노아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브룩스를 떨쳐내기 위해 6개월간 약혼자 행세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둘의 기묘한 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 こちらの必要な時にはそなたにも婚約者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てもらう。必要な時と言いますのは直任やでもわかるだろう。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국산 웹소설 화제의 애니와 그녀가 공작자로 가야 했던 사정입니다. 그녀가 공작자로 가야 했던 사정은 이번 2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 박은하가 소설 속 레리아나 맥밀런으로 전생을 하게 되며 일어나는 로맨스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무려 우리나라 밀차 작가님의 동일 제목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로맨스 판타지 입문작으로 추천할 정도로 쉽게 빠져들어 보기 좋은 흡입력 있는 스토리, 미래를 아는 여주인공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존잘남을 꼬셔버린다는 설정,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인기에 힘입어 웹툰과 게임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이 작품이 이번에 일본에서
일본에서 애니아가 되어 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수려한 작화와 연출들, 로맨스 판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환장할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노아의 미모가 미쳐 날뛰기 때문에 우리 양생이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픈 작품입니다. 최근에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니까요. 로맨스 판타지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작품이 애니아된 것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그녀가 공작적으로 가했던 사정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링까지 부탁드립니다.